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게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에서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야를 좀 넓히는 차원에서도 괜찮은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경제가 되게 안 좋은데요. 우선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오늘 본론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중국 경제는 이미 코로나 전부터 힘을 잃고 무너지고 있었어요. 올 초에 언론 보도에서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 중국 경제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그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수혜를 볼 거라는 보도를 많이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사실상 없고요. 중국 경제의 3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투자와 소비, 수출에서도 전부 현재 엄청 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 17일에 나온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6월 소매 판매 성장률은 3.1%로 전월 12.7%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걸로 발표됐고요. 그리고 상품 판매도 전월 10.5%에서 1.7%로 완전 내려앉게 됐습니다. 확 내려앉았네요. 네. 여기에 그동안 중국은 정부 당국에서 늘린 비주로 부동산 경기를 키우면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미 부동산 개발회사 수백 개가 도산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주택 판매는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주택 재고 물량만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주택담보로 받은 대출금보다 더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더 문제라고 해요. 몇 개월 동안 중국 관련해서 들여다볼 만한 정보들이 안 나오더니 이제야 좀 쏟아지네요. 어쨌든 중국 부동산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네요. 네. 그리고 지금은 많이 희석되긴 했는데 우리가 흔히 중국 경제를 말할 때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제조국가 중국이 지금 제조업이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를 보더라도 이게 50보다 낮으면 경기 수축을 뜻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50 밑으로 나오고 있고요. 중국 경제의 최대 성장 동력인 수출 역시도 이미 작년부터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에 많이 수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흐름은 서구권 국가의 소비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왕이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쪽으로 되도록 대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 수출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중국 경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 위안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고 시진핑의 반시장적인 행보와 더불어서 이렇게 중국 경제가 부진하다 보니까 불안한 해외 투자 자금들이 중국 시장을 계속 떠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에만 빠져나간 자금이 1,44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183조 원이 넘고요. 뒤이어 4분기에는 1,068억 달러가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820억 달러가 빠져나가게 됐는데 그만큼 지금 해외 자본들이 중국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러다 보니 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이 중국 경제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보도되는데요.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정부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부채를 늘리고 돈을 풀면 그렇게 풀린 돈들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가 가게들 소비도 늘리고 기업들 생산, 투자도 늘면서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는 줄어들고 가계 소비까지 꺾이면서 오히려 돈이 안 도는 그런 유동성의 함정에 지금 중국 경제가 빠져든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중국 당국이 경기 살리겠다고 지속적으로 금리도 내리고 돈을 푸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도 계속 커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국 경제나 중국 사회를 볼 때 물가 문제도 중요하고 경제 성장이나 수출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런데 실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요? 네. 현재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20%가 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공식적으로 그 정도면 체감은 더 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더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베이징대의 한 교수팀이 분석을 했는데 지난 3월 기준으로 16세에서 24세 실업률이 46.5%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와, 이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베이징대인데 용감하네요. 어쨌거나 청년 실업률이 말도 안 되게 심각한 건 맞네요. 네. 이 청년 실업률이 중국에서 특히 더 중요한 이유는 중국 공산주의의 특성상 경제 발전보다는 사회 안정이 더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청년층의 불만 증가가 자칫 중국 사회의 지도부 입장에서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근데 아마 듣는 분들 중에는 이 말이 확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냥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실업난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를 바탕으로 한 사회에서 일어난 실업난이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랑 지도부의 통제랑 관리 감독이 중시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실업난이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는 그 수준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일례로 중국의 지방 관료 같은 경우 다른 어떤 책임보다 제일 중요한 평가 지표가 뭐냐면 바로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 사회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방 관료가 진급해서 중앙 관료로 진출한다거나 더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방 관료가 좋은 정책을 통해서 자기가 속한 성이나 도시의 성장을 아무리 이뤄낸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그걸로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면 그 관료는 커리어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사회에서 사회 안정이라는 가치가 엄청 중요한 거죠. 아, 이게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말은 사회 안정인데 엄밀히 말하면 통치의 안정 같은 거네요.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 체제에서 시위처럼 이렇게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불만은 통치에는 큰 위험 요소니까요. 그쵸,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청년 실업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대졸 도시 청년들의 실업이 심해졌다는 부분입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사회에서 많이 배운 젊은 지식인들 중심으로 소외 계층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이 사람들이 반정부 세력이 된다든지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치공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생같이 젊은 지식인층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이들에게 피해의식을 느끼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들이 마치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가지게 만들어서 사회 변화와 사회 운동 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젊은 지식인들을 사회 불만 세력으로 키워서 사회 불안 요인으로 만드는 거죠. 이처럼 고학력 청년들의 불만은 쉽게 집단화될 수 있고요. 파급력도 있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20%가 넘는 청년 실업률이 중국 통계로 드러난 것만 이 정도니까 사실 실제 수치는 애초에 취업 포기하고 구직 의사가 없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실업률이 배 이상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치도 사실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참고로 올여름에 중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시장에 나오는 청년 인구만 115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 지도부가 실업으로 인해서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불만 쌓이는 걸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지금 시대의 이 청년 세대들은 공들여 만들어 놓은 세대라는 거예요. 어떤 걸 공을 들였다는 겁니까? 2013년에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중국 문화의 우월감을 바탕으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중화 사상과 애국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바로 지금의 청년 세대인데요. 주링허우라고 불리는 90년대에 출생한 세대인데 중국 인구의 한 15%가량 됩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 나라에 대한 자긍심도 높고 IT 활용 능력도 높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한국이나 일본 등의 청년들하고 부딪히면서 반중 정서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한 세대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진핑을 포함해 중국 지도부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핵심 세대이기도 한 거죠. 온라인상에서 한복 자기들 거다, 김치 자기들 거다 하는 개들이 얘들이네요. 그쵸.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이들 세대가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청년 세대들이 사회 안정 측면에서 보면 양날의 검인 거예요. 그게 코로나 때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백지 시위라고 아시잖아요. 작년에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에 반대한다고 한 그 시위 말하는 거죠. 네. 예전에 중국 정부 당국에서 봉쇄하고 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 펼칠 때 전국 각지에서 언론 탄압한다고 백지 들고 반대 시위가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그게 제로 코로나 철회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 시위를 주도하고 확산시킨 세대가 바로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미 집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요. 거기다 지금 최악의 실업난으로 인해 이들의 불만이 점점 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시진핑은 상산 하향운동이라고 중국 청년들한테 시골 내려가서 농부대라고 하니까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촌으로 가게 유도하려고 농촌 예능 같은 것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탕핑족이라고 졸업을 해도 일자리도 없고 워낙 희망이 없다 보니까 학사모 쓰고 시체처럼 그렇게 들어눕는다든지 향 피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동이 번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게 중국 사회에서 많은 공감을 얻어가고 있고요. 최근 청년들 중심으로 시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실업난으로 인한 청년층의 사회불만 증가가 중국 체제 안정을 위협하고 흔들 수도 있으니까 청년 실업 같은 이런 사회불안 요인의 내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더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원래 그렇잖아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집단적으로 터지는 건 어떤 식으로 터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몇 년 전에 칠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봤던 것처럼 시작은 지하철 요금 50원 올리는 거 가지고 시작이 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사회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교통비 올라서 몇몇 학생들이 시위하던 거 그거 강제 진압해버리면서 그게 뇌관이 되어서 전국구 대규모 시위로 번지고 결국 정부의 헌법까지 갈아엎었지 않습니까?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국민들 불만이 커져 있으면 평소에는 사소한 사건이라도 그게 언제든지 제어 불가능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거죠. 맞아요. 그게 지금 오늘 지적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도로 전제주의 정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라 국민들이 대규모 집단 행동을 했을 때 내부 혼란을 잡기 위해서 대만 침공이나 계엄령 같은 형태로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또 중국에 혼란이 생기면 다시 공급망 문제부터 전 세계적인 경제 쇼크가 또 몰아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중국 사회에서 청년 실업률 폭증은 단순히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중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 같이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 체제를 흔드는 통치의 불안이라는 측면에서 더 의미 있다는 부분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안 좋은 경제 상황 중에서 청년 실업률이 안고 있는 통치 불안 요인, 사회 불안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남 이야기할 처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시진핑이 키운 애국 청년 세대들이 점점 중국 지도부의 양날의 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